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동남아에서 실전용 전투기로 활용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훈련기에 무장과 레이더를 추가로 달아 경공격기인 FA-50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개발된 T-50. 레이더와 기총을 더하면 전술훈련기 TA-50, 미사일까지 더하면 경공격기 FA-50이 됩니다. 최고속도 마하 1.5로 날 수 있는 T-50 훈련기는 해외 훈련기보다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 초기에는 수출에 애를 먹었습니다. 공군은 T-50 계열 140여 대를 운용 중인데 수입 전투기 가동률인 75에서 80%보다 높은 80% 후반대 수준급 가동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필리핀에 12대 수출된 T-50의 무장형인 FA-50이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아 이슬람 극단주의자 반군을 격퇴하는 마라위 전투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이처럼 T-50은 훈련기로도 전투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 동남아에서 올해 잇따라 재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T-50을 구입해 16대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6대를 더 샀는데 공대지 무장을 갖춰 FA-50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국 정치권에서 민감해하는 전투기 대신 훈련기로 도입해 경공격기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일부 항공기를 대상으로 공대지 무장 능력, 스나이퍼 파드를 개량한 것입니다. 훈련기에서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더욱 스마트한 공격기로 재탄생이 되고 T-50 12대를 구입한 태국도 900억 원 규모의 4단계 사업으로 2대를 더 추가했는데 T-50을 FA-5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기에 싼 가격으로 무기를 도입하라는 규정을 역이용한 겁니다. The Royal Thai Air Force have procured 3 phases of T-50s in the past years. And this contract is a continuation that moves towards to achieve our plan to develop our Air Force. FA-50을 운용 중인 필리핀과 이라크도 계약 당시엔 주변국을 의식해 T-50인지 FA-50인지 공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T-50은 동남아 맞춤형 수출 경험을 토대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 미 공군의 가상적기 사업에 이어 호주, 말레이시아, 세네갈 수출도 겨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최고의 아이폰이라고 자신한 아이폰 13. 카메라를 강화하고 화면을 M자형으로 만드는 페인 부분, 노치를 줄였지만 혁신은 없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애플은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성능을 강조하며 삼성을 공격했습니다. Frankly, the competition is still playing catch up to our chips, not just from last year, but even from 2 years ago. 그러자 삼성도 지지 않고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카메라 구멍을 없앤 갤럭시 Z 폴드 3와 비교하면서 2021년에도 노치가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한 데 이어 반으로 접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멋질까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디자인을 두고 대자비를 느낀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지난달 나온 삼성의 폴더블폰 3세대 모델은 개통 첫날 신기록을 세웠고 중저가폰 시장 중심인 인도와 삼성폰의 무덤으로 여겨지던 중국에서도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애플도 삼성 제품의 인기를 의식한 듯 처음으로 새 아이폰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2분기 세계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며 삼성을 바짝 쫓고 있는 샤오미는 애플과 같은 날 급속 충전을 앞세운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에 이어 애플, 샤오미까지 잇따라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면서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사람 한 명이 차로 재빨리 접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피의자는 몇 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고무로 된 차량 연료 공급선을 자르고 도망쳤습니다. 휴게소에서 운전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남 한평경찰서는 승용차 2대가 이 차량을 따라 휴게소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나비역에서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바 그 상황이 파악됐고 그 용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량 남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히 파악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주노총 SPC 사업장 화물연대가 증차와 배송 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파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SPCG의 관계자는 연료 공급선 절단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심 번화가에서 만취한 남성 3명이 퇴근하던 남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20분간 강제로 끌고 다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은 가해 남성들을 붙잡아서 대체 왜 그런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 반쯤 시흥시 백옷동 번화가.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는 머리로 들이받더니 주먹을 휘두릅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무릎 꿇은 남성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지만 폭행은 10분 넘게 이어집니다. 그리곤 차 열쇠와 지갑을 빼앗아 남성을 상가 건물로 끌고 들어갑니다. 가해 남성 3명은 피해자를 이곳 지하주차장까지 끌고 온 뒤 협박과 폭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차를 운전하게 해 20여 분 동안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다가 풀어줬습니다. 제 차로 가해자들과 함께 오이도를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해자들이 차 돌리라 해서 오이도에서 다시 차를 돌려서 백옷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풀려났고요. 피해자는 20대 남성 이모 씨.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20대로 보이는 가해 남성들이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나쁘니 오늘 좀 맞자는 말을 하고는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무작정 때렸다는 게 이 씨의 얘기입니다. 가게를 닫고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저 따라오면서 이제 무차별로 시비를 걸면서 이제 혹은 욕설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거나.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흥경찰서는 강력팀에 사건을 배정하고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되는 사건이어가지고 강력팀한테 배정해가지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할 예정입니다. CCTV도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용의자 추적해가지고.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용의자 3명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인근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중후반 남성 3명으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이들 3명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자 인파가 쏟아집니다. 그 순간 중앙선을 넘어서 SUV 차량이 건널목으로 돌진합니다. 일대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은 행인들을 치고 50여 미터를 더 돌진한 뒤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고 있던 상황에서 쌍꺼풀 차량이 급발진을 하면서 괴명을 내면서 사람들을 치고. 사고가 난 건 저녁 6시 20분쯤. 퇴근길 인파로 붐비던 건널목에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면서 6살 여아 1명과 20대 여성 2명을 비롯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머리와 다리 등을 다친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그냥 그 두부 외상이랑 골절 정도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던 길에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치료받고 나와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게 그 음주 측정했는데 음주 아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